지난 시간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콩팥에서 어떻게 노폐물이 배설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설이라는 것은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노폐물이 먼저 혈액으로 운반되고 그것이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콩팥에서는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부위들을 좀 살펴볼게요. 콩팥 동맥이 있고요. 콩팥 정맥이 있습니다. 자, 혈액으로부터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노폐물이. 동맥, 정맥은 심장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콩팥 동맥 그러면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오는 거죠, 혈액이. 콩팥 정맥은 콩팥으로부터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나와서 콩팥 동맥으로 들어왔다가 피가 여기를 지나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로를 거치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콩팥 동맥에서 온 이 혈액들이요. 여기 보시면 사구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구체. 사구체는 동맥이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혈관이 뭉쳐있는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머니 모양으로 사구체를 감싸고 있죠. 네, 그리고 보먼 주머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보먼 주머니를 쭉 거쳐가면 세뇨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뇨관은 아주 미세하게 오줌이 지나가는 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이라는 용어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줌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요? 세뇨관으로 빠져나가서 세뇨관을 따라 쭉 가게 되면 바로 오줌으로 배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혈액에 있던 물질들이 세뇨관으로 빠져나가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과, 재흡수, 분비 이 3단계를 알아두시기 바래요. 먼저 여과에 대해서 볼게요. 여과는 뭔지 아시죠? 커피 여과지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큰 입자는 남고 작은 입자만 빠져나가는 것을 여과라고 부릅니다. 먼저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이 있죠? 혈구 있고요.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지방, 물, 요소, 포도당, 무기염료 이런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동맥을 타고 온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면서 사구체의 압력이 높고 또 혈관벽이 워낙 얇다 보니까 많은 물질들이 빠져나가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물질들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어떤 물질들이 빠져나갈까요? 혈액에 없어도 되는 필요 없는 노폐물들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작은 입자들,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여과되냐? 혈액 속에 물, 요소, 포도당, 무기염류 같은 작은 물질들이 사구체로부터 보호먼 주머니로 여과가 됩니다. 즉, 혈액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네, 혈액 성분으로부터 작은 물질들이 보호먼 주머니로 빠져나가서 세뇨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생성된 여과된 물질을 원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료는 세뇨관 속을 흐르게 되겠죠. 어떤 물질들이 혈액 속에 남아있죠? 네, 입자가 큰 물질은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큰 혈구라던가 단백질, 지방 이런 물질들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과된 물질들을 보면 필요 없는 물질들도 있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물질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 포도당 같은 거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당뇨잖아요. 네, 포도당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물도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고요. 무기염류도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빠져나갈 때도 있지만 적게 빠져나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재흡수입니다. 재흡수. 여과가 된 작은 물질들 중에서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혈액 속으로 흡수해드리는 과정이에요. 어떤 것들을 재흡수되는지 하는지 꼭 알아야 되겠죠. 물이 굉장히 많이 여과가 됩니다.
그 굉장히 많이 여과된 물 중에서 90% 이상이 제흡수가 돼요.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됩니다. 완전히 제흡수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오줌에는 포도당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제흡수가 된다. 알아두시고요. 또 무기염류도 제흡수가 됩니다. 무기염류는 그때그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무기염류를 얼마나 먹었느냐, 또 우리 몸의 삼투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기염류의 제흡수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물과 무기염류의 제흡수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제흡수 된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래요. 제흡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죠? 일단 세뇨관으로 간 원료 중에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혈액으로 흡수하다 보니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모세혈관 안에 있는 물질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몸 안에 남아있을 물질이고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뇨관에 있는 물질은 결국은 세뇨관을 따라가서 지퍼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이 될 물질이에요. 이걸 구분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여과와 재흡수가 되고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분비예요. 혈액 속에 남아있는 노폐물들 중에 미처 여과가 안 된 것들을 다시 분비하는 과정을 분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크레아틴 나와 있는데 크레아틴은 우리가 아직 배운 적은 없어요. 근육에서 에너지 사용할 때 사용하는 크레아틴, 인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레아틴을 비롯한 여러 노폐물들이 혈액으로부터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들이 쭉 세뇨관을 따라서 지퍼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처음에 혈구, 단백질 이런 물질들이 있다가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갔다가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를 했죠? 그러면 혈액 속에서는 노폐물이 많이 제거가 됐겠죠. 그래서 혈액 속에 있던 특히 요소 같은 노폐물이 일부 걸러진 혈액이 흐릅니다. 물론 콩팥 정맥에 있다고 해서 노폐물이 전혀 없는 혈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콩팥 동맥과 정맥을 비교할 때는 콩팥 동맥보다는 콩팥 정맥이 훨씬 더 노폐물의 양이 적어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생성되는 콩팥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3단계에 뭐라고요? 여과, 재흡수, 분비 요 3가지 과정들 알아두시고요. 콩팥에서 부위의 이름들 특히 사구체, 보호먼 주머니, 세뇨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